네,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5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대한강통신 보신 우리 주주분들은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장 시작부터 무려 18%가 넘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고, 오전 11시 반까지만 해도 25%가 넘는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도대체 왜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내일 우리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대한광통신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한강통신이 강하게 상승한 이유부터 볼게요.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일부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와 광통신 관련 부품을 제한을 하게 된다면 미국 업체들은 다른 공급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광통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 영향으로 대한광통신도 장 시작부터 강한 갭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재료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뉴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는 뉴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즉 수급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외인들은 무려 하루 동안 360만 주가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했어요. 반대로 개인들은 260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하면서 이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대부분 받아낸 모습이죠. 기관도 똑같이 받은 모습이고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 18% 넘게 갭상승을 시작을 하니까 이 외인들도 많이 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모습이죠. 오히려 이 외인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낸 하루였어요. 프로그램 매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그램엔 장중 내내 꾸준히 매도 우위죠. 주가는 강했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이런 모습은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외국계 창구도 한번 보시면 장 초반부터 JP 모건이 이렇게 크게 매도 물량만 던진 모습이죠. 실제로 보셔도 오늘 매수는 아예 없이 약 150만 주를 순 매도한 모습이 확인이 되죠. 보통 이렇게 큰 호재가 나오면 외국계 창구에서도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내놓으면서 이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긴 윗꼬리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외인들은 이런 좋은 뉴스에도 이렇게 팔았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호재를 이용한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온 뉴스가 실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이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사도 하나 체크를 하시면 중국에서는 미국이 데이터 센터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미국 AI 산업 역시 아직은 중국산 일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면 금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지만 실제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성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은 먼저 계산을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대응이에요. 저희가 내일 오전장 이런 기사가 뜬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것은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매물도 적지 않다는 의미고,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빠지고 기사도 뜬 만큼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는 보장도 없고 무조건 추가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초반에 개인들의 추경 매수를 유도한 뒤에 흔들기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약하게 시작하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뒤 다시 받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외인들은 개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저점에서 던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고점에서 따라 붙는 행동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내일은 특히 장 초반의 수급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지 JP 모건 같은 외국계 창구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매도를 이어간다면 오늘의 윗꼬리가 단기 고점 신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오늘 대한항공신의 급등은 미국의 중국산 데이터 센터 부품 규제 추진이라는 강한 이슈 때문이었고,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외인들은 340만 주 이상을 순매도를 했고, 프로그램도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보였고, JP 모건 역시 150만 주 가까운 매도 물량을 내놓았어요. 결국 좋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일 오전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앞으로의 고점이랑 저점 신규지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대한강통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광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왜 또 초치냐, 뭔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현재도 외인과 프로그램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특히 장마감 이후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장마감 이후에 이렇게 안 좋은 뉴스 떴잖아요. 저희 대한광통신은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악재가 뜨긴 했지만 내일 오전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저희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는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대한강도시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대강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대광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 빠른 시간 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각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